있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총선을 25일 앞둔 오늘은 3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총선을 25일 앞뒀는데요. 뭔가 안정적이다라기보다는 좀 불안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의 막말 논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막말이라고는 평할 수는 없다. 그 정도다. 그냥 예전에 있었던 말들과 글들에 대한 논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튼 이 장해찬 부산 수영구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를 국민의힘이 밝혔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사실 국민의힘이 투명한 이재명의 사천 논란의 더불어민주당보다는 더 나은 시스템 공천으로 진행됐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번복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선 해보고요. 공간 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해찬 후보는 국민 정서에 반하고 공직 후보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이 상당수 확인됐다. 공천 취소를 의결하고 재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수영구에서 굉장히 열광하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을 제치고 총선 후보로 뛰게 되었는데요. 이런 소식을 접하니 조금 답답한 마음도 있습니다. 피로가 꽉 몰려오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장해찬의 정치적 야망을 드러내기 전에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비판적인 시각에서 조금 다듬어지지 못한 글들과 이야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천이 취소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사실 도덕적으로 가장 우위에 있어야 하는 공인으로서 우리가 기대하는 잣대들이 있습니다만 제도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장해찬 후보가 다듬어지 않는 그런 글들과 발언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국민의힘을 위해서 달려왔던 그런 시간들의 공을 다 무너뜨릴 만큼은 아니다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에 파이터 국민의힘을 보면서 보수가 없어졌다, 보수가 힘이 없다 이런 답답함을 가장 시원하게 뚫어줬던 사람이 장해찬 후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 장해찬이라는 사람을 보면요. 이준석이 청년의 정치를 씨앗을 뿌렸다고 하면 다른 누군가는 줄기를 키우고 그 누군가는 가지치기를 하고 그 누군가는 열매를 맺게 될 거다. 시작은 이준석이다. 국민의힘 안에 청년 시작은. 그러나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가 다양한 스펙트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나도 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취지로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동안에 활동해왔던 부분에 정말 보수가 죽어간다라는 부분에서 좀 숨을 불어넣었던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같은 공간의 결정에 대해서 앞으로 남은 25일 동안 더 뭉쳐서 땅땅하게 만들어야 되는 국민의힘이 단합하지 못하고 무너질까봐 걱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의힘 안에서 청년 정치의 대표 주자였죠. 이준석. 지금의 이준석이 아니라 그때 당시 초반에 당대표도 하면서 국민의힘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있던 이준석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정치인으로서 성장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장해찬 후보를 지켜보는 재미도 있었는데요. 이 같은 결정에 조금 가슴이 좀 아픕니다. 장해찬의 토론 실력을 보면 이준석의 억지 주장과 끊지 않은 핵심 없고 줄줄줄 이어가는 그런 발언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날카로운 맛이 딱딱딱 떨어지는 것, 압박하는 능력이 이준석의 약간 업되는 판이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번 총선에서는 이런 파이터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안타깝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청년희망펀드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청년재단이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박근혜 재단이라는 이유만으로 거의 버려진 것이었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 청년재단을 다시 살렸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서 민간 공공사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자리에 장해찬이
취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조금 청년으로서 청년의 가장 선두에 서서 새로운 개혁을 일으킬 거라는 기대를 하고 저도 수영구에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논란으로 이런 결과를 접하게 돼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준석과 장해찬이 서로 이렇게 이빨을 드러내고 공격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봤을 때 거의 그 이미지가 같아지는 부분들이 많죠. 장해찬, 이준석, 청년을 대변하는 이준석 입장에서는 장해찬의 그런 쑥쑥 무럭무럭 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을 것이고, 장해찬 같은 경우도 이준석 대표를 바라보고 청년의 목소리를 기대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이 쉽게 얘기하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리고 이제 청년이라는 게 어울리지 않는 구태 정치인으로서 바라보면서 이제 쓴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항상 이렇게 좀 티격태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해찬 그 수영구 예비후보 시절에요. 개혁신당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또는 개혁신당이 어떠냐의 질문에 어디를 가든 화합하지 못하고 알아서 자멸하는 분을 굳이 더 비판할 필요는 없다 이러면서 관심 없다, 이준석의 자멸의 길, 그리고 체급이 떨어졌는데 관심 둘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이제 장해찬 그때 전 수영구 후보가 이준석의 중량감 떨어지는 발언과 지금 현재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바라왔던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합당과 탈당 사태를 보면서 이준석에 대한 감정이 전혀 없어졌다. 그만큼 기대가 없어졌다는 거죠. 이준석을 바라보면서 그냥 씁쓸하다, 안타까움이 든다. 좌충우돌 자극적인 캡사이신 같은 정책을 마구잡이로 발표하면서 언론의 기사 한 줄거리를 내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아예 이준석과의 결별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준석이 장해찬 학력과 병역 내용을 검증했는지 의문이다 라고 3월 15일 날 그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욱한 겁니다. 장해찬 전 수영구 후보의 그 공천 취소보다 더 욱한 게 이준석의 이 최고위원 발언입니다. 이준석 대표는요, 최고위 발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당의 꿀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서 공천받은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인상적인 발언들이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을 또 공격했죠. 놀라운 것은 대부분 발언이 작년 이맘때쯤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미 소개되고 발굴됐던 발언이라는 점이다. 전당대회에서 당원 100% 선거를 진행하며 대통령을 결사옹위한다는 이유로 묻지마 투표를 유도한 소위 조직동원 선거가 여당의 지금의 어려움을 겪게 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수많은 막말 의혹 제기에도 당선되자 그러한 발언들에 대해 대중이 이해하고 면죄부를 줬다고 착시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공천이 있었던 것이다. 당원 100% 맛이 어떤가? 자신 있으면 당심이고 민심이라던 말을 한 번 더 외쳐보십시오. 이러고 빅트로 또 꼬았죠. 못된 발언한 겁니다. 이 장해찬이 이준석을 향해서 당심이 곧 민심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당대표에서 내부 총질을 하던 부분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린 걸 다시 꼬아서 되갚아 준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욱했죠. 왜 욱했냐? 이준석 네가 학력 검증과 병역 기피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죠.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드릴 건데요. 화성의뢰 그 예비후보 등록을 보면서 사문서, 이제는 공문서죠. 공공기관에 내는 문서를 조작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했냐면요. 하버드대 컴퓨터 사이언스 / 이코노믹스 AB조 슬래시 그리고 졸업은 했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코노믹은 아예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버드 4년의 수업 중에 가장 많이 들은 수업은 중국어 초급, 중국 고급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코노믹 경제학에 대해서는 거의
전공 과목이 아니라 그 교양 과목 수준으로 조금 끄적끄적 대놓고서는 경제학을 졸업했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복수 전공 하버드 380년 이상의 역사 중에 전 세계를 통틀어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했다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에 누구? 이준석입니다. 하버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이준석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라고 했더니 2023년 5월에 이준석이 이야기를 하죠. 하버드 경제학 복수 전공한 적 없다. 나는 복합 전공을 했다. Joint Concentration이라고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아실 듯 하는데요. 하버드 학칙에도 나옵니다. Joint Concentration은 전공이 아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요. 이코노믹은 Joint Concentration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입벌구라고 얘기하죠. 입만 벌리면 구라. 그게 이준석입니다. 이번에 그 예비 후보 정보 공개를 보니까요. 경력사항 보십시오. 경력사항 없습니다. 없습니다. 경력사항 없고 학력은 허위로 기재했다는 부분 중앙선관위에 후보 등록할 시 바로 고발 들어갑니다. 원래 법이란 게 국민들에게 최후의 보루인데 이준석에게는 이 법적으로 이렇게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요. 국민 알기를 못같이 알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병역 비리를 이야기한다. 이준석의 병역은요. 산업기능요원으로 9월에 복무를 마쳤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이 되려고 하면요.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이 필요한데요. 이준석이 2007년 6월 7일 하버드 졸업을 앞두고 2007년 3월 4일 날 필기시험을 보기 위해서 한국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기시험은 4월 21일부터 5월 4일입니다. 비행기 표만 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자, 그러면 2007년 6월에 졸업을 앞둔 3개월 전에 한국에 가야 한다. 교수님께 부탁을 하겠죠. 한국에 시험을 치러 가야 한다. 그러면 출국에 대한 허가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들고 한국으로 갔겠죠. 실기시험 보고요. 필기시험 보고요. 다시 미국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한 달 뒤에 나가려고 하면요. 다시 출국에 대해서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 없이 왔다 갔다 했으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갔을 때 미국 자체에서 입국이 불허할 수도 있다는 거죠. 보통의 하버드 학생들이 4학년 때는 할 수 없는 일을 이준석은 했다. 셈 치더라도 뭔가 시간이 맞지 않다는 거죠. 병역법 제41조의 2항입니다.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법을 위반하여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 다시 군복무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어떤 법이 적용되느냐 보면요. 병역법 제38조 2항에 병역지정업체장의 사촌 이내 혈족 편입 또는 전직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이준석이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했다는 그곳은요. 이준석의 아버지 이수월의 선배의 사업장이었다는 겁니다. 학력 그리고 군대 검증은 잘 됐나 전당대회 때 제보가 쏟아졌다고 말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는요. 전 최고위 장해찬 후보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되는 인간입니다. 대한민국에서요. 입시와 그 다음에 군대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젊은 조국 이준석이고요. 또 한 사람은 늙은 이준석 조국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꿀이랑 꿀은 다 빨고 제도를 탓하고 있는 조국 그리고 입시비리 위조 사기범이죠. 조국들 조민의 입시 비리에 직접 가담해서 그 인턴 허위 학력을 만들어낸 사람이 조국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같은 경우는요. 병역? 군대? 이준석 네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 말에 가장 이준석에게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학력 검증에 대해서 본인 입으로 2023년 5월에 대한민국을 12년간 속여왔던 것을 실토를 했죠. 그 이후에 그냥 언론에서 시간이 지나면 묻혀질 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간땡이 부은 것처럼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데요. 이준석, 너만큼은 대한민국 학력 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남 비난할 시간에 본인의 인격 수양부터 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우파 정권이 탄탄해야 자유 대한민국 수호가 가능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시작은요, 이제 총선 승리로 조금의 조건이 완성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지금 공천 논란에 대해서 가슴을 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들의 막장 행태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뭉쳐야 하는 겁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